엉천TV 엉천스님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분수대 앞을 지키고 계시는 도공스님과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우리 도공스님께서는 2년 22개월 넘게 청와대 앞에 분수대에서 이 정부,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자는 또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 우리 스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도공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습니다. 예. 우리 이번에 예. 스님께 일 정진하고 계시는데 스님이 국민들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현 정부가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중공 폐렴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스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중공폐렴이야 말 그대로 중공폐렴인데 이것에 대처하는 국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벌써부터 이 입국 제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아직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고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선포까지 돼서 전 세계가 이제 확진자들도 많고 사망자들도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처음서부터 조치를 잘했다면은 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방치하고 확산시켰다는 그 죄는 저 사람들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문재인 이 정부는 우한 폐렴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조작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우선은 이 정부가 지금 자랑거리로 내밀고 있는 것이 우한폐렴을 대처를 잘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진단 키트를 외국으로 수출한다고 이렇게들 지금 이제 선전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진단 키트는 굉장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우리나라에서 집단 감염 현상이 제일 먼저 터져 나온 것이 청도 대남병원인데 대남병원에 이 간병인이 7번을 진단을 했는데도 음성으로 나왔다가 8번째에 양성 판정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 진단 키트로 진단을 한다 해도 음성으로 나오고 양성으로 나오고 이것을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FDA에서도 우리나라 진단 키트는 응급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보내달라고 한다고.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것은 이 진단 키트를 수출한 게 아니라 검체, 그러니까 이런 침이라든가 타액이라든가 아니면 뭐 체액 같은 요런 검체를 보관하는 용기, 요 키트를 수출한 거예요. 이 양성이다 음성이다 이 진단하는 키트가 아니라 그것을 검체 보관하는 용기를 수출하고서 지금 그 진단 키트를 수출했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확진자라든가 또는 사망자라든가, 이 사망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엊그저께 청도에서 17살짜리 학생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병원에서 사망한 게 아니라 집으로 돌려보내서 집에서 사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계속 진단을 했어도 음성이라고 했고, 또 아나운서들도, 그 방송을 했던 아나운서도 뭐 다행히도 코로나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코로나건 아니건 간에 사람의 사망 사건인데 죽음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다행이라는 소리를 쓰냐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게 코로나건 아니건, 이게 조작이건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나운서가 멘트를 잘못했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코로나는, 우한폐렴은 전염병이에요. 그럼 이 학생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그 비를 맞고서 열이 올라서 고열이 생겨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어떻게 전염병이 확산되어 있는 곳에서 많은 그 줄을 세워가지고 장시간 동안 줄을 세워서 마스크를 파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거는 국가의 미필적인 살인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떻게 전염병인데 다른 사람하고 밀집시켜 놓고서 몇 시간 동안 놔두게 만드느냐. 나는 지금도 그 생각입니다. 마스크를 사는데 어떻게 내 돈 내고 몇 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고 신분증 제시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꼴랑 2장을 살 수 사야만 하는 소리예요. 그럼 국가는 뭐냐는 소리예요. 여기서 국가가 하는 역할이 뭐냐고. 공적 마스크. 그럼 사적 마스크라도 좀 사게 하지. 근데 정부에서는 공적 마스크, 마스크 이름을 공적 마스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공적 마스크라는 거, 근데 요게 또 이제 화가 치미는 게 뭐냐면은, 어제 여기 청년민중당이라는 애기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시위를 하면서 자신들은 그러니까 학교 등록금 내고도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아르바이트 할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곳이라도 가면은 20시간씩 일을 한다 해도, 위험을 무릅쓰고 20시간씩 일을 한다 해도 하루 10만원 벌기 힘들다, 이렇게 떠들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 공적 마스크라는 거 지호형이잖아요. 지호형에다가 이 유통 독점권을 줬지 않습니까? 나중엔 백제 약품하고 같이 하지만은, 그럼 지호형에다가 이 공적 마스크 독점권을 줬으면은, 독점권을 주고서 군인들을 데려다가 그 마스크 포장을 시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게 도저히 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정권 초기에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공관병들, 이 사단장, 군단장들이 갑질한다고 공관병들 싹 없앴잖아요. 그런데 이 군인들을 그 사적인 회사에다가 보내가지고 마스크 포장을 하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써야지. 어떻게 그런 특혜를 주고, 이건 특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 전체 기강을 무너뜨려 버린 거지. 그런데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마스크를 국민들한테 이 무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죠. 그거는 배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상 지급을 해야 되는데, 배급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 일본은 이제 이거 비슷하게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가 모든 마스크 공장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달을 받아서 각 지역에
주민센터라던가 예. 아니면 통반장이라던가 예. 요런 곳으로 분배를 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직접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지급을 해줘야죠. 그렇죠. 어떻게 그런 시스템 자체를 없애버리고 어떻게 한 회사에다 독점권을 주고 그리고 내 돈 내고 사면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분 나쁜 게 그겁니다. 어떻게 마스크를 이 전염병에서 가장 중요한 마스크를 사는데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냐 말이에요. 이거. 그렇습니다. 예. 예. 난 여기다 써놓긴 했지만은 이건 우한폐렴은 이거 환란이에요. 환란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인권 탄압을 하고 있고 환란을 이용해서 배불리고 지 축제만 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다 싹 다 구속시켜야 돼 지금 당장이라도. 예. 그런데 나 이거 써놓고 나서도 나 군인들 데려다가 나 포장시켰다는 소리를 듣고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 이거 이런 사기업에다 보내가지고 포장시키고 이런 나는 이 정부라고도 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마스크 국민이 다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 한 장 구입하기도 이렇게 어려운 이런 세상에 우리 스님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국민들이 살기 힘들고 그러고 이런 엉망인 나라에 우리 민생 국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방송이나 언론 매체들은 그래서 제가 매체들은 그저 연이어 지금 문 정부를 말이 지지율이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지 그것이 참 비정상인지 스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거 좀 벗고 할게요. 네, 웃음뿐이 안 나오는데 아니 나도 며칠 전에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이 여론조사 한다는 데서 이제 왔어. 그래서 지역이 어디입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뭐 이렇게 쭉쭉 물어보더니 선호하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더니 1번 민주당, 2번 미래통합당, 3번 정의당, 4번 네. 4번 뭐 바른미래당 뭔가 하고 그 다음에 6번이 기타 정당 그리고 7번이 아무런 정당 지지 정당 없습니다. 야. 그래서 6번을 딱 눌렀거든. 그랬더니 여론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끊어버리더라고. 그럼 여론조사라는 게 싫은 사람 나쁜 사람 모두 다 듣고서 거기에서 이 프로테이지를 나누는 게 여론조사인데 이거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하고서 그게 여론조사라고 하니까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지. 내가 여기서 2년 전서부터 나와서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여기 청원 게시판이 여론조작하고 있고 여론몰이하고 있으니까 이거 고치던가 폐지시키라고 많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내가 완전히 이거 증거를 갖고 있는데 요번에 문재인 탄핵 청원에 뭐 이건 이런 소리 하면 좀 그렇죠. 뭐 진짜 미친 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30만 넘어가니까 뚝 떨어졌다가 또 쭉 올라가가지고 60만 됐다가 또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여러 번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탄핵 반대 청원이 나오니까 그건 또
순식간에 그냥 막 쫙 100만 이상 쫙 올라가 버리고. 이게 조선족들이 이 여론조사 조작을 한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대놓고 여론몰이하고 대놓고 여론조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론조작을 하고 있어요. 여론조작으로 하는 이 여론조사가 40%고 50%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지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100%가 안 나오냐는 소리야. 거기 자기네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 갈라지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우리 그동안에 우리 도공 스님께서는 23개월 동안 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런 노숙 법당을 마련하고 투쟁을 시작하신 지 23개월이 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여기 많은 우파 좌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 저런 것 보면 오늘 스님이 와서 여기 보니까 너무 한산하고 참 여기가 자유 대한민국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나도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태극기를 보고 통제를 하면서 어디 가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이렇게 제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님 뵈러 간다 이랬더니 그 스님 이름이 뭐하냐 이렇게 묻고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참 진짜 삭막하고 참 이 뭐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는 이런 거리가 되어버렸는데 스님께서는 23개월 동안 여기에 이렇게 계시면서 참 국민 개개인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또 스님이 담소도 나누시고 하셨겠지만은 지금 5,200만 국민들이 참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국민들이 마음을 다잡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따뜻하게 감사주는 그런 마음으로 스님들께 국민들께 말씀을 이렇게 한 말씀 좀 이렇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아까 스님도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서 당하셨고 아마 들어오시다가 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들어오는 사람들 다 이렇게 묻고 제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좌파들이 오는 거는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파라는 표시가 있다든가 아니면 카메라 가방을 들고 있다든가 이렇게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만 물어보는데 나는 그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싸우는 핵심이 얘네들이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고 국민들의 주권을 유린하고 있으니까 요것을 찾자고 여기 와서 싸우는 거거든요.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당연히 자기 신분증을 제시하고 나 어느 경찰서 소속 뭐 이름이 뭡니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인권이고 주권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안 보여주면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네요. 대답할 필요는 없죠. 대답 안 하는 것보다 너 먼저 너 신분부터 밝혀라. 이것이 상대방에게 경찰이 됐건 뭐가 됐건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는 자기 신분부터 먼저 밝혀야 되는 거예요. 현행범을 체포할 때도 체포하고 나서 수갑 채우기 전에 미란다 원칙을 불러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은 저하고 비슷하게 또는 나보다 더 많이 여기서 시위하는 분들도 몇 있어요. 자기 주권들을 뺏기고 자기
재산 뺏기고 해서 나와서 저러는 거거든요. 누구 하나 나와서 들어보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요 앞에는 내가 이제 헌법 66조 대통령의 책무에 대해서 써놓고지만 요 뒤에는 헌법 26조 청원권입니다. 청원권은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서신으로 청원을 할 수 있고 국가는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아이고 소리 곡소리가 나도록 울부짖으면은 나와서 들어야죠. 경찰한테 시켜. 경찰이 와서 해요. 이거 경찰 일이 아니에요. 경찰들이 모든 거 듣고 모든 거 정해가지고 저쪽에다 올려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보고하면 저것들이 나오건 안 나오건 지네들이 선택하는 거고.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리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헌법은 국가기관 어떠한 기관보다도 가장 위에 있는 게 헌법입니다. 헌법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나라가 지탱이 되는 거고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짓밟고 있어요. 국민의 소리는 아예 뭐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가가 국민을 포기했을 때는 국민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주권과 자기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야 돼요. 왜 뭐하고 있는 거냐고. 보면은 여기에도 써져 있지만은 마스크 사는 것도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딨어. 다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지금 스님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오면서 어디 가세요? 뭐하러 가십니까? 모르죠. 자기 신분도 안 밝히고 하는데도 내 주권이 뺏겼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야. 나 그런 건 모르지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씩 우리 주권 뺏기고 조금씩 우리 인권 짓밟히고 있는데 스스로의 존엄성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가 주권을 찾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는 틈에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화가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야를 떠나서 요 몇몇이 작당 야합을 해가지고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조금씩 나옵니다. 근데 헌법 개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각제를 한다, 이혼 집정제로 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떠드는데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각제고 뭐고 이건 저 사람들은 그게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헌법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요 66조 요걸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66조는 이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대통령의 책무로 국가의 계속성, 국가의 독립성, 영토의 보존, 헌법 수호 요 네 가지는 대통령이라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 그건 대통령 자기 의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문재인이는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전서부터 계속 고려연방제로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공산주의화 모든 시스템은 공산주의화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도 고려연방제 선포 못하는 이유는 요것에 걸려버리거든. 요것에 걸리니까 고려연방제 해버리면 우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없어지죠. 연방제가 돼버리니까 이게 민주주의 이 계속성이 없어져 버리죠. 얘네들은 그거예요. 요것을 요 66조를 없애지 않으면은 고려연방제 선포를 못합니다. 고려연방제 선포를 해버리면은 혹여라도 계엄령을 하던 아니면 경호원이 됐던 아니면 지나가는 누구라도 총을 쏘면은 총 쏘고 때린 사람은 헌법에 의해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고려연방제 선포한 저것은 반역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헌법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개정하기 위해서 뭐 내각제 우선은 내각제로 눈을 돌리고서 헌법 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엄령 같은 것도 선포 못 지금, 하겠네. 지금 계엄령 절대 선포 못하죠. 이 사람은. 물론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금은 뭐 해군 기지도 뻥뻥 뚫리고 뭐 저기 막 수방사도 뚫리고 뭐 진해 기지도 뚫리고 민간인들이 그냥 막 뚫어버리고 들어가가지고 뭐 활개치고 그랬다는데 그래도 군인이에요. 이게 이 군인들이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무기들은 갖고 있거든. 그럼 계엄령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령 선포를 하면은 언제든지 뒤돌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계엄령 선포를 못해요. 경찰들 시켜서 그냥 공안 정치를 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내가 지금 금방 여기 오다 보니까 저 앞에 춘추관 춘추문 춘추문하고 이래저래 오는데 다 이 장총 기관단총을 저 들고 보이잖아. 총 들고 있는 거. 기관단총을 들고 네. 저렇게 건물을 쓰네. 근데요, 이거는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요, 당연히 해야 돼요. 해야 돼. 예.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그리고 나는 그겁니다. 지금 이 각 장관들, 특히 이 국방장관은 지금 바로 체포를 했어야 돼요. 국방장관, 또 복지부 장관. 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지금 다 체포를 해야 돼요. 지금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대가 뻥뻥 뚫렸잖아요. 군 부대 경계가 뻥뻥 뚫리는데 이 군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독점 업체에 마스크 포장하러 보내고 한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군인으로서 진짜 참다운 군인들은 다 숙청해버리고 이제는 썩어빠진 거수기들만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무서워서 전 계엄령 선포를 못해. 그러니까 이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이다. 네. 그래서 우리 장시간 우리 도공스님께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도공스님의 앞으로 행보도 궁금하고 또 생각은 또 어떠신가 이래 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 검찰청에 갔다 왔어요. 검찰청에 갔다 왔는데 작년에서부터 계속 이제 여러 사람 저거 했지만 작년에 이제 조국을 고소해놨고 그리고 문재인도 저거 이제 고소를 해놨어요. 뭐 조국 먼저 고소해놓고 이제 문재인 고소했는데 와, 며칠 전에 이렇게 문재인의 고소 사건이 각하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처분 이유서를 이제 받으러 갔다 왔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조국 사건은 이제 진행 중이라 하니까 그나마 저거는 조금 이렇게 이제 더 두고 볼 여지가 있지만은 문재인 사건은 저거는 벌써 잡아 넣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건 여적죄고 뭐 외환죄고 내란죄고 다 걸려 있는 거거든. 근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빨리 처분서를 갖고 와가지고 요거 이제 항고를 해서 또 다시 이제 항고장 넣고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도 하고 형사사법재판소에도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도 또 요거 이제 인권 유린 문제로 또 보낼 겁니다. 보내고 어찌됐든 간에 저 사람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주권과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있으니까 나는 이것만큼은 도저히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고하고 또 항고해서 안 되면은 또 재심 신청하고 재정 신청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세계 인권 단체 요 몇몇 아는 연대가 돼 있는 곳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인권 탄압하는 자로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고맙습니다. 너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엉천TV 시청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옆에 주위에 엉천TV도 유튜버 구독 좀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고 저하고 같이 늘 활동하시는 이계성TV 천주교 이계성TV 여기도 구독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